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저희 동네는 눈이 좀 많이 와가지고 네. 좀 많이 쌓여 있는데 아침에 보니까 오리랑 아, 그 곰돌이를 눈으로 다 뭉쳐놨더라고요. 사람들이 약간 그거 알죠? 이때만 기다렸다. 집게 들고 다 나오셔가지고 만들더라고요. 거의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줄지어서 1부터 10까지 되어 있길래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내년에는 한번 해볼까요? 그니까요. 한번 구비를 해놔봐야 될까요? 그니까요. 글지마 작가님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작년에 냈던 달에서 내려온 전화가 이제 다른 출판사 통해서 재출간되게 되었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2월쯤이면 이제 새로운 표지랑 좀 덧붙여진 내용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정말 작가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네. 109화 개인으로 돌아온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죠? 주제, 글지마 작가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109화 기계도 글을 쓸 수 있을까?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메타버스나 아니면 비트코인도 사실 가상화폐인데 그죠. 그게 막 가격이 넘나드는 거 보면은 이게 마냥 이제 너무 미래 얘기는 아닌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혹시 작가님은 메타버스 사용해 보셨나요? 네, 메타버스 요거 단어 뜻 아세요? 메타버스? 뭐 대충은 압니다. 저는 그냥 그런 느낌이겠거니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네. 가공이랑 추상을 의미하는 단어가 메타래요. 그리고 네네.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게더타운이라고 해서 네. 굉장히 2D의 미니미들이 이 아이콘으로 생겨가지고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본 적이 있었는데 네, 네. 약간 싸이월드 느낌이 나기도 하면서 그 캐릭터가 가까이 있을 때만 서로의 목소리와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써봤거든요. 네. 그래서 얘기를 듣고 싶으면 쫓아가야 돼요. 멀어지면 내가 무슨 소리 하지 못 들어. 누구 옥상에 있으면 모르고 맞아. 그래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약간 음. 분수대도 있고 불멍도 하고요. 네. 이제 캐릭터들이 그래서 이게 메타버스구나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주 보는 영화 속에는 정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메타버스가 종류가 4가지가 있는 거 아세요? 정말요? 네. 그래서 저도 몰랐다가 이제 자료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일단 하나가 증강현실. 이게 이제 포켓몬고 같이 네. 갖고 다니면서 하는 게임 뭐 이런 게 될 수 있고 라이프 로깅이라고 해서 이제 SNS가 있고 또 거울 세계라고 이거는 구글 어스에 보면 우리가 이제 3D로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3번째. 그리고 아까 언급해 주신 게 이제 가상 세계. 뭐 제페토 같은 건데 네. 실제로 10대 청소년들은 그 제페토를 되게 많이 쓴대요. 정말요? 네네. 그 안에서 옷도 구매할 수 있는데 막 명품을 팔아요. 막 구찌 이런 거. 그러니까 실제 현실에서는 내가 못 입지만 내 캐릭터한테는 적은 금액으로 그걸 입히는데 만족도를 크게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네. 되게 신기했어요. 또 다른 세계네요. 그쵸? 저는 실제로 글을 쓰는 AI가 있다고 자료조사하면서 찾아봤는데요. 요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로그에 있는 네. 글 쓰는 AI GPT-2라는 기사를 토대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네. 오늘 소개드릴 거는 GPT-2라고 해서요. 미국의 비영리 인공지능 연구기관인 오픈 AI라고 해서 문장 생성 전문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지원하는 비영리 연구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GPT-2에다가 40기가의 텍스트 분량이랑 800만 개의 웹페이지, 15억 개의 단어를 공부를 시켰더니 주어진 문장 주제와 스타일을 파악해서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자동으로 작성을 하더래요. 와. 그래서 외신에 따르면은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글쓰기로 책 한 페이지 분량을 10초 만에 만들어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쓴 게 뭔지 모를 정도로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지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알쓸 신잡을 봤던 것 같은데 나중 되면 인간이 쓴 소설 막 이런 게 이제 홍보 문구가 될 수도 있다는 식의 얘기가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계가 다 쓰니까. 네, 실제로 이 GPT-2라든지 로봇들이 공모전에 밝히지 않고 냈던 적이 있었는데
알았던 게 로봇이 쓴 건지 몰랐던 게 훨씬 많았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요. 근데 이 GPT-2는 대중한테 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 회사 측에서.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물었더니 너무 수준 높은 글쓰기 실력을 갖게 되어서 사회적 악영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짜 뉴스를 생성할 수도 있다라는 네. 논의가 됐었는데요. 실제로 이 GPT-2가 작성한 글을 보면은 몇 가지의 단어만 갖고 하나의 회사의 이름이라든지 그 사회 현상에 대한 이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영의 우려가 있다, 가짜 뉴스를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서 실제로 AI 모델을 공개하지 않았고요. 이 GPT-2보다 사양이 훨씬 낮은 수준의 AI만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가끔 무섭기도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저희가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문제 혹은 그 시기에 도래한 것 같아요. 맞아요. 공부해야죠. 공부해야죠. 네, 네. 저희도 공부해야죠. 그리고 요즘에 뜨거운 감자로 약간 떠오르는 주제가 또 NFT라는 게 있는데 네. 네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림이나 글 같은 게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져서 유포되는 환경에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네. 그래서 그런 디지털 아이템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제 기록해서 암호화 자산으로 만드는 건데 그래서 뭉크의 작품을 다운받아도 토큰을 대입하고 시리얼 넘버를 주게 되면은 그거의 오리지널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 거를 복사를 해도 그게 그 나머지는 복제본인 게 티가 나고 그 유일무이한 그 디지털 자본은 하나만 존재하게 되는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림이 오프라인에 존재하지만 이거에 대한 디지털 저작권을 판다 이런 개념인 건데 근데 저는 사실 아직은 개념이 얼마 나온 지 안 돼서 회의적인 경향이 있긴 하거든요. 사실 오프라인 그림은 오프라인으로 보는 게 저는 감상이 크다고 느끼는 편이라 네. 그래서 이게 나중에 한 10년, 5년 뒤에 어떻게 변할지 궁금한 지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저희가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 밈 같은 현상들 있죠. 네, 그런 현상들을 NFT로 판매를 하거나 네. 구매를 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신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것도 약간 새로운 물결 중에 하나구나 맞아요. 하고 저는 지금 지켜보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재밌는 현상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신만의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에게 물성이란 무엇인지, 소유한다는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4차 산업혁명을 나만의 방법으로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주셨고요. 네. 네. 네, 그러면 오늘 주제에 맞춰서 책 소개를 시작해볼까요? 네. 네, 저는 프란츠 출판사의 나의 이브생 로랑에게 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네. 제목만 들으시면 알 수 있겠죠. 이제 이브생 로랑 그 디자이너에게 바치는 책인데요. 작가는 피에르 베르제라고 하고요. 이브생 로랑의 평생의 연인이었던 그가 연인이 죽고 나서 이브와 함께 보냈던 50년을 회상하면서 쓴 그런 편지를 엮은 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읽다 보면은 너무 절절해요. 그러니까 사실 상상하기가 힘들잖아요. 저희는 산 세월이 아직 50년이 안 됐고 네. 50년을 함께 보낸 연인도 없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회고하면서 쓴 1년 동안의 편지를 엮은 거거든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글을 너무 잘 쓰셔. 막 아니 뭐지? 글을 이렇게 잘 쓴다고? 하고 보니까 네. 알고 보니까 피에르 베르제라는 분이 옛날에 작가를 꿈꾸다가 입생 로랑을 만나고 그와 이제 사업 파트너를 지내면서 디자인 쪽으로 빠지고 그림을 수집한 거였지 원래 꿈은 작가이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역시 글을 잘 쓰셔. 그래서 이제 읽었던 기억이 나고요. 또 읽으면서 좀 뭔가 기분이 묘했던 거는 이게 사랑을 넘어선 혹은 우정과 가족 그 중간에 있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실제로 네. 이제 두 분이 이제 동성 연인이다 보니까 결혼 신고는 못했지만 그 연합이라고 하더라고요. 유럽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맺기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일주기를 맞이해서 읽었던 글도 나오는데 들으면서 이제 찔끔 눈물도 같이 나올 것 같이 감동적인 글도 되게 많았습니다. 네. 그 입생 로랑이 나중에 이런 전쟁 포로로 잡힌 이후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고치기 위해서 이제 마약 투여라 이런 거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약간 까칠한 경향이 있었대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작가가 밝혀요. 내가 왜 너한테 이런 편지를 보냈는지를, 죽고 나서 왜 썼는지를 밝히는데 그게 또 되게 아련했던 게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44페이지에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이 편지에는 단 한 가지 목표가 있었지.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것. 네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과정을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 요컨대 내게도 수없이 이야기했던 나의 추억의 불을 밝히는 것. 너와 함께해서 그리고 내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보여주는 것. 이라고 말을 해요. 말년에 힘들었던 입생로랑 말고 내가 이토록 절절히 사랑했던 연인을 좀 기억해달라? 약간 이런 의미를 담았다는 입장에서 이제 또 읽는 사람 마음은 애잔해지더라고요. 네, 너무 절절하네요. 네. 50년 동안 빛나던 시절을 기억한 사람의 입장에서 쓴,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말년까지 본 사람만 쓸 수 있는 문장이라는 걸 아니까 네. 이게 너무 애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심으로 제가 지금 여유가 좀 크다면 연애를 시작한 친구들한테 다 사주고 싶어요. 그 정도로 너무 좋은 책이었고, 그래서 제가 오늘 기계도 글을 쓸 수 있을까? 이 주제에 이 책을 가져온 이유는 사실 기계가 글을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알 것 같아요. 실제로 쓸 수 있다고 지연 작가님이 앞서 많은 예시로 얘기를 해주셨고, 근데 저희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느끼는 건 우리가 실제 실존했던 입생 로랑을 알고 그 옆을 지켰던 연인이 50년 동안 서로를 가까이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감동이 더 큰 거잖아요. 그죠. 기계가 이런 역사를 다 만들어내기엔 2cm 돼 보이는 책보다 더 두꺼운 두께로 이런 인물이 있었다는 가장 하에 그 이후에 다시 책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역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이분들은 실제 이제 존재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오는 감동의 차이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계가 글을 쓸 수 있는 건 알지만 난 이런 거에 큰 감동을 느낀다.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와, 작가님이 소개해 주시거나 중간중간에 알려주신 문장들,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냥 패션 디자이너라고만 생각을 했던 부분이라면, 와, 연인이 기록한 그 편지라는 게 지금도 바로바로 읽어보고 싶은 책이기도 했습니다. 네네, 진짜 재밌었어요. 그 잔나비 노래처럼 이제 주저하는 연인들에게 추천해도 너무 좋을 만한 책이 아닐까 싶어요. 진짜로. 너무 좋은 책 추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연 작가님 책 소개 들어볼까요? 네. 저는 오늘 주제에 맞춰 소개할 책으로 독립출판으로 출간된 윤슬이 작가님의 뉴욕 아티스틱, 윤슬이 뉴욕 에세이라는 책을 갖고 왔습니다. 네. 표지를 넘기고 톤 다운된 붉은 면지를 넘기고 나면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는 평범한 회사원이라는 소개가 눈에 들어옵니다. 프롤로그에서 작가님은 음악이라는 세계에서 공연으로, 공연에서 미술로, 미술에서 건축으로 자꾸만 서서히 확정되어 나갔다. 왜 이렇게까지 예술을 좋아하는 건지, 오래전 놓아버리고도 왜 아직도 가끔 포기가 되지 않는지 돌아보고 싶었다라는 문장으로 프롤로그를 시작하셨는데요. 네. 참 우리도 많이 공감이 되는 문장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예술이라는 게 정말 분야가 넓어지다 보니까 정말로 예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1년간 뉴욕에 간 이야기를 책에 담았다고 합니다. 네. 수강 신청 기간이 되었을 때 제목에 아트만 들어간 수업을 열심히 찾아서요, 전공자가 아니어도 들을 수 있는 현장 학습형 수업에 참여했다고 하시는데요. 수업 강의, 현장 방문, 연구 프로젝트하고 보고서, 공연 및 전시회 참석을 통해서 이 과정은 문화적, 역사적, 사회 경제적 이슈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라는 수업의 개요를 보고 바로 참여를 하셔가지고 수업을 들으셨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네. 중간중간에 사진을 넣어주신 걸 보면 너무나 예술적이에요. 맞아요. 이게 정말 뉴욕에서 경험할 법한 그런 사진들. 네. 화려하고 색감이 굉장히 또렷하고. 그렇죠. 뭔가 예술적인. 맞아요. 뭔가 정말 이렇게 정말 아티스틱한 게 딱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목차 중에서 인상 깊었던 47쪽 3분 만에 200만 원 모으는 법, 목차를 소개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두 남자가 폐업 위기에 구두 공장을 살리기 위해서 남자를 위한 길고 큰 부츠를 제작하는 이야기를 담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네. 한국에서도 유명한 뮤지컬 킹키부츠
노트를 공연으로 즐겁게 보시고 커튼콜이 올라가고 나서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모두들 기립박수를 하고 나갈 채비를 할 때 주연 배우 롤라 역의 배우가 마이크를 잡고서는 에이즈 환자들을 위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금 당장 $100, 약 12만 원이에요. 를 기부하시는 딱 20분께 가장 창의적이고 어려운 단어 하나를 외칠 기회를 드립니다. 그 단어들을 모아서 제가 직접 랩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네네. 저 1층과 2층의 객석에서 너도 나도 기부하고 싶어서 지폐다발을 손에 쥐고 자신을 좀 골라달라고 동동 뛰는 모습에 저자분이 웃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데요. 네. 순식간에 2,000불이 모여졌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사람들이 외친 단어를 바탕으로 한 배우의 즉석 노래도 굉장히 훌륭했다고 해요. 공연보다 더 재밌는 즉흥 쇼미더머니의 현장이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정말로 쇼미더머니였죠. 네네. 그래서 이 다음의 문장으로 기부라는 그 어려운 말과 행위가 이토록 즐거울 수 있는지 몰랐다. 배우의 재능이 자신만을 향하지 않고 타인을 향하는 것은 얼마나 빛나는 일인가 라는 문장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약간 정말 이 순간에서 내가 이런 기부를 통해 기쁨을 느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게 되게 예술적으로 느껴질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은 각자가 느끼는 예술적이라는 의미도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범위에 대해서 한 번 더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수많은 데이터를 읽고 학습하고 똑같이 구현해줄 수 있는 인공지능과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그로부터 또 다른 발상이나 경험 혹은 이야기를 또 만들어내고 소통할 수 있고 서로 또 감명받을 수 있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이야기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요즘처럼 눈이 살짝 내려가지고 살짝 노글랑 말랑 하는 이 약간 주춤한 추운 시기에 읽으시면은 더욱 좋으실 것 같아서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책을 갖고 왔습니다. 약간 오랜만에 주제에 부합하는 책을 둘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죠? 정말 오랜만에 한 3년 만인가요? 지금. 약간 청취자분들도 이 사람들 봐라 막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오늘 주제에 맞춰서 되게 흥미로운 책 2권을 소개시켜 드리지 않았나 하면서 이제 조금 뿌듯하기도 한데 네.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기계, 로봇,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특이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네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나눠본다면 또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제에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끝마쳐 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